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 금요일의 과학터치 도입 강연을 맡은 서울 과련초등학교 교사 박형광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플라스틱의 양면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우선 수업에 앞서 우리에게 익숙한 플라스틱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라스틱은 인간이 인공적으로 만든 고분자 물질로 원하는 모양으로 쉽게 가공할 수 있다는 의미의 그리스어인 플라스티코스에서 유래하였습니다. 제가 고분자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이 고분자가 무엇인지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분자는 흔히 분자량이 10,000 이상인 물질을 말합니다. 분자량은 분자의 무게 단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셀룰로스랑 녹말이 나와 있는데요. 이 둘은 자연 속에서 존재하는 대표적인 천연 고분자 물질입니다. 그리고 천연 고무 또한 이 고분자 물질에 속합니다. 이 고분자 물질은 분자량이 크기 때문에 화면과 같이 길게 사슬 모양 형태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림처럼 또 같은 구조가 또 반복되는 것도 알 수 있는데요. 이런 자연적인 고분자 물질도 있지만 인공적으로 만든 고분자 물질도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것을 합성 고분자 물질이라고 부릅니다. 폴리에틸렌, 나일론 등의 합성 수지, 그리고 합성 섬유, 합성 고무 등이 이 합성 고분자 물질에 속합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말한 합성 수지가 우리가 보통 플라스틱이라고 알고 있는 물질입니다. 그러면 합성 고분자 물질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성 고분자 물질은 반복되는 일정한 단위의 구조를 갖고 있는데요. 이를 단량체라고 말합니다. 가장 단순한 형태의 고분자로는 에틸렌 단량체가 모인 폴리에틸렌이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데요. 폴리는 수가 많다는 뜻을 나타내는 접두사이기 때문에 이것이 단어 앞에 붙으면 고분자 물질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단량체가 쭉 이어진 그 사슬은 길게 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배열되어서 결정을 만들게 됩니다. 또 이 분자들이 모두 결정이 되기보다는 어떤 부분은 무질서한 상태로 존재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이것을 비결정 구조라고 말합니다. 이런 비결정 구조는 단량체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요. 이것이 플라스틱의 특성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네, 그림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것이 그 고분자의 비결정 구조인데요. 이런 비결정 구조는 그 플라스틱의 열적 특성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고분자는 분자량이 크다 보니 상온에서 보통 고체 상태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열을 가하면은 녹게 되는데요. 이때 온도를 우리가 보통 녹는 점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녹는 점은 결정에 관련된 성질입니다. 비결정 구조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바로 유리전이 온도라고 합니다. 지금 화면 밑에 나와 있는데요. 유리전이 온도 이상으로 온도가 올라가면은 플라스틱이 유연성을 가지게 됩니다. 보통은 그 유리전이 온도 그 밑에 있을 때는 딱딱하기 때문에 깨질 수도 있고 움직임이 전혀 없는데 온도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약간의 유연성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움직임이 크다기보다는 제한적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단량체의 종류에 따라서 유리전이 온도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이 유리전이 온도에 따라서 상온에서 깨지는 플라스틱, 또 유연한 플라스틱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것에 이해하기 쉬운 일상생활의 그런 예시로는 껌을 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껌을 씹을 때는 굉장히 말랑말랑하고 또 부드럽게 씹을 수 있는데요. 간혹 가다가 껌을 씹다가 찬물을 마시게 되면 갑자기 껌이 딱딱해지는 것을 느끼게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리 전이 온도에 관련된 그런 실생활의 예입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알아본 이런 플라스틱은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열 변형에 따른 성형이 쉽기 때문에 여러 모양을 만들 수 있고 또 가볍고 단단하며 안정적입니다. 그리고 수명이 길고 잘 썩지 않으며 다양한 특징의 재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장점을 가지고 있다 보니 바로 단점도 드러나게 되는데요. 자연적으로 썩기 어렵다. 아까 말씀드렸던 안정적이고 그리고 잘 썩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단점이 되기도 합니다. 자연적으로 썩지 않기 때문에 이것들이 지구에 계속 돌고 남아서 무한정의 쓰레기를 만들고 있는 것이죠. 또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런 플라스틱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잘게 부서져서 미세 플라스틱이라는 형태로 우리에게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플라스틱이 어떤 종류가 있는지 이 재활용을 위한 플라스틱 분류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1, 2, 3, 4, 5, 6, 7이라는 번호와 또 그런 여러 가지 그 명칭을 다룬 플라스틱 분류가 있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플라스틱의 종류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1번은 PET, 우리가 흔히 페트라고 부르는 것으로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가 정식 명칭입니다. 이것은 투명성, 내충격성, 그리고 굽힘 강도 등이 뛰어나고 기체 투과성이 낮아 탄산음료 용기에 주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다양한 형태, 크기, 색상으로 저렴하게 제작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2번으로 쓰여진 것은 HDPE, 고밀도 폴리에틸렌입니다. 이것은 열에 강하고 내구성이 높아서 제품 보호가 필요한 용기나 병, 파이프 등에 사용됩니다. 전자레인지에 사용 가능한 용기, 또 약병, 어린이 장난감 등에 이 HDPE가 사용됩니다. 3번이라고 쓰여진 것은 PVC, 폴리염화 비닐입니다. 순수한 폴리염화 비닐은 단단하며 잘 부서지고 열 안정성이 부족해서 그 순수한 물질로는 활용 범위가 낮습니다. 하지만 다른 첨가제와 잘 섞여서 폭넓게 사용됩니다. 근데 이 첨가제가 유해하기 때문에 재활용이 좀 어렵고 사용할 때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로 인조가죽, 바닥재, 업소용 랩, 파이프 등에 활용됩니다. 4번으로 쓰인 것은 LDPE, 저밀도 폴리에틸렌입니다. 이것은 투명하고 가공이 쉽고 유연하지만 열에 약한 단점이 있습니다. 비교적 독성 물질이 적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많이 활용됩니다. 비닐봉지, 비닐장갑, 컵라면 용기 안쪽 코팅 등에 사용됩니다. 네, 5번에 씌워진 것은 폴리프로필렌입니다. 가볍고 내구성이 강하며 고온에서도 변형되거나 환경 호르몬이 나오지 않습니다. 안전성도 우수하며 재활용이 용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밀폐용기나 주방용품 등에 잘 활용되고 있습니다. 6번에 쓰여진 것은 폴리스티렌, PS로 표기됩니다. 이 PS는 저렴하고 가벼우며 가공이 쉽습니다. 하지만 고온 가열 시에 유해물질이 배출될 수 있기 때문에 뜨거운 음식물을 사용하면 안 되고 또 여러 가지 주의점이 필요하긴 합니다. 주로 요거트 용기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7번은 아덜이라고 표기가 되는데요. 이것은 플라스틱의 종류가 아니라 재질이 다른 2개 이상의 플라스틱이 섞인 복합 플라스틱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어떤 종류의 플라스틱이 섞였는지 모르기 때문에 재활용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플라스틱을 섞음으로써 좀 특수한 장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즉석밥 용기나 치약 용기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재활용 분류를 통해서 플라스틱의 종류를 알아보았는데요. 이런 플라스틱 쓰레기가 지금 굉장히 많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안들이 떠오르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방금 알아본 것처럼 재활용입니다. 현재까지 우리가 사용되고 있는 플라스틱을 그냥 쓰고 버린다면 그것은 소비되어 버리는 선형 경제의 일부분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다시금 사용한다면 이 순환 경제를 만들 수 있어서 조금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플라스틱이 썩지 않고 안정적이라고 했는데요. 특수한 조건에서 플라스틱이 썩도록 만듦으로써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려는 그런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제 플라스틱을 쓰지 말고 다양한 대체재를 이용하자는 그런 운동도 있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플라스틱 빨대 굉장히 많은 오염이 된다고 해서 대체재로 대나무 빨대나 자연 소재로 만든 빨대를 이용하자는 그런 운동도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플라스틱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그럼 이번엔 플라스틱의 열변형을 이용한 나만의 열쇠고리 만들기 실험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실험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저와 쭉 알아보고 실험 영상으로 넘어갔다가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만의 열쇠고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PS 필름이 필요합니다. PS 필름은 아까 말씀드린 폴리스티렌 재질을 사용한 필름이고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그림이 그려져 있는 도안, 네임펜, 오븐, 열쇠고리, 펀치 등이 필요합니다. 실험 방법으로는 첫 번째로 PS 필름 밑에 도안을 두고 네임펜으로 그림을 그려줍니다. 이 필름이 나중에 줄어들기 때문에 두세 배 정도 크게 그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다 그린 필름에 열쇠고리를 걸 수 있는 구멍을 뚫습니다. 세 번째로는 오븐을 170도 정도로 예열을 한 후에 그 다음 네 번째 알루미늄 호일을 이용해서 접시를 만들고 필름을 올리는 오븐에 넣고 2, 3분 정도 기다립니다. 이때 예열된 오븐에 따라서 대략 10초, 20초, 30초 만에 완성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필름이 어떻게 완성되는지 알려면 필름이 수축하는 정도를 보면 되겠습니다. 필름이 갑자기 좀 찌그러지면서 모양이 변형되고 다시금 펴지는 순간 완성이 된 것이니 그때 꺼내면 되겠습니다. 이때 뜨거우니 나무젓가락으로 꺼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이 꺼낸 필름을 평평하게 만들기 위해서 두꺼운 책 사이에 넣고 5초 정도 눌러주면서 기다려줍니다. 그 다음에 꺼내보면 이 PS 필름이 유연하지 않고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 아까 뚫은 구멍에 열쇠고리를 연결하면 완성되겠습니다. 그러면 함께 실험 영상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직접 나만의 열쇠고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준비물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것이 이 PS 필름입니다. PS 필름을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PS 필름의 구멍에 꽂을 열쇠고리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림을 그릴 때 필요한 네임펜, 그리고 제가 그림을 그리려면 뭔가 보고 그리면 좋기 때문에 이렇게 도안을 준비해 봤습니다. 저는 포켓몬 캐릭터를 준비해 봤는데요. 제가 원하는 크기보다 2배 정도 큰 그림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열쇠고리를 할 때 구멍을 뚫을 펀치, 가위, 젓가락, 안전을 위한 장갑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오븐이 필요한데요. 이 오븐은 실험용 오븐으로 일반적인 음식을 하는 오븐을 사용하면 플라스틱이 안에 들어가서 열이 가해지기 때문에 냄새가 나거나 안 좋은 물질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실험이나 안 쓰는 오븐을 이용하면 좋습니다. 네, 그러면 직접 저와 한 단계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PS 필름 하나를 이용해서 자신이 만들고 싶은 도안을 하나 정해서 이렇게 위에 대고 이 네임펜으로 그림을 그려줍니다. 이때 열쇠고리를 꽂을 부분에 펀치로 구멍을 뚫어야 되는데요. 저는 이미 구멍이 뚫려져 있어서 상관이 없지만 여러분들은 자기가 먼저 이렇게 구멍을 뚫은 다음에 열쇠고리를 어느 쪽에 놓겠다 하고 이렇게 위치를 잘 조정해서 이렇게 위에 대고 네임펜으로 그림을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저는 시간 관계상 이렇게 미리 준비한 도안을 준비해 봤는데요. 네, 이렇게 미리 그림을 그리고 색칠까지 한 후에 자기가 원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잘라줍니다. 네. 이렇게 잘라주시고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모양으로 잘라주시고 이것을 이제 예열된 오븐에 넣기만 하면 완성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지금 오븐으로 열 변형을 가하기 위해서 오븐을 예열을 시켜놨는데요. 오븐 안에 이 준비된 PS 필름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장갑을 끼고 빠르게 닿지 않고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호일로 준비된 부분은 이 플라스틱 부분이 닿으면 녹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넣겠습니다. 그리고 필름은 그리고 이 필름이 예열된 곳에 들어가면은 굉장히 빠르게 수축을 하는데요. 수축했다고 놀라지 마시고 수축한 것들이 다시 한번 펴질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그리고 사인펜으로 색칠한 부분은 위로 올 수 있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모두 변형이 끝난 것 같을 때 빠르게 꺼내서 빠르게 꺼내면 이렇게 아까 전과 다르게 수축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저는 두꺼운 책이 없으니까 다른 종이로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플라스틱은 열 변형을 가하면은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수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빠르게 꺼내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러면 한번 어떻게 변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혹시 화면에 보이실까요? 네,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모양이 나오게 되는데요. 제가 아까 이 한쪽은 사인펜이 묻은 부분이 아래로 갔을 때 그때는 이 사인펜 부분이 높게 됩니다. 그리고 이쪽은 위쪽으로 봤을 때는 전혀 변형 없이 이쁘게 나오죠. 그리고 아까 전에 구멍이 뚫린 부분에 네, 이렇게 열쇠고리를 마지막으로 걸어주게 되면 완성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 혹시 필요하시면 금요일의 과학터치에 준비물을 신청하시고 이것도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안전에 주의해 주시고 오븐은 가급적이면 음식용이 아닌 다른 것을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시 우리 PPT 영상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험 영상 잘 보셨나요? 네, 이처럼 플라스틱의 열 변형을 이용하면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이런 나만의 열쇠고리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때 또 뜨거운 오븐을 사용하고 또 플라스틱이라는 소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약간의 주의점이 필요합니다. 아까 실험 영상의 주의점 잘 생각하시면서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도입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